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국 기업이 13년이나 공들인 네이버 라인을 두고 일본이 군침을 흘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의 일본자 회사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자 일본인 이를 빌미로 퇴출하라며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및 글로벌 투자 책임자가 13년 동안이나 공들인 라인의 경영권이 위협받으면서 한일 양국 간 신보호주의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최근 네이버의 라인야후의 지주회사인 A홀딩스에 주식 매각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개발한 일본 국민 메신저 라인과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최대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라인 서비스는 2011년 6월 일본에서 출시한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 9,600만 명이 사용하는 일본의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았습니다. 앞서 이해진 글로벌 투자 책임자는 지난 2021년 3월 일본 자회사 라인과 일본 지홀딩스의 야후재팬과 경영 통합을 완료했습니다. 당시 이해진은 손정혜 소프트뱅크 회장과 라인 야후의 지분 65%를 보유하는 지주회사 A홀딩스도 출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즉 네이버와 일본의 소프트뱅크 각각 절반씩 라인 야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총무성은 네이버와 자본관계 재검토 및 사고재발 방지책 등 두 차례에 걸친 행정지도를 지시하며 지분 정리 압박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일본 정치권까지도 가세해 자민당 내에서 라인 야후의 경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며 총무성의 입장에 힘을 보태는 양상입니다. 게다가 어처구니 없는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의 방지책으로 지분 매각을 강요한 사례는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민간 기업인 라인을 이렇게까지 압박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보나마나 플랫폼 주도권 확보 차원일 겁니다. 글로벌 경제, 기술 패권 전쟁 속에서 국경 간 경계가 없는 플랫폼 서비스가 ICT 미래 핵심 분야로 각광받고 있는데 한국의 네이버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이 일본의 국민 메신저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한국 지분을 퇴출시키고 싶어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라인 외에도 최근 신보호주의는 세계적인 추세이긴 합니다. 실제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매각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도 빅테크 플랫폼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디지털시장법, 디지털서비스법을 가동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틱톡에 대한 제재는 중국으로의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이라도 있지만 네이버 라인의 경우에는 이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지만 미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틱톡이 미국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빅테크 기업인 바이트댄스가 1년 안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팔지 않으면 미국에서 서비스를 못하는 이른바 틱톡 퇴출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개인정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미 언론에서는 틱톡이 금지되면 최종 승자는 미국 빅테크 기업이라고 할 정도로 중국 기업 견제에 나선 것이란 분석인데요. 틱톡은 미국에서 인구의 과반인 1억 7천만 명이 쓰고 있는데 영향력이 워낙 커서 틱톡 퇴출법에 서명한 바이든 대통령마저 이렇게 개정을 만들었을 정도입니다. 일본도 지난해 6월 모바일 생태계 경쟁평가 보고서를 통해 인앱 결제 등을 사전 규제하는 법률안 제정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네이버의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지나친 차별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해당 사안을 네이버 입장을 확인하고 외교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유하며 대응 마련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전문가들도 일본이 자유시장주의 논리가 아닌 자국이익 극대화 차원에서 대응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겉으로는 한국을 우방국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국 기업에 대해 정보를 악용한 적대국의 기업에나 적용할 법한 조치로 압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미국이 틱톡 매각을 압박하는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논리입니다. 라인은 현재 일본 인구 80%가 이용하고 대만, 태국 등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공지능 흥행으로 플랫폼에 생산되는 데이터가 더욱더 중요해지면서 일본은 아예 정부가 개입해서라도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고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한국에게 데이터나 IT 산업 쪽의 주도권을 빼앗겼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데이터 주권을 가져오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라인 해킹 사고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완 조치나 벌금 등의 페널티가 아닌 지분 정리까지 요구한 것은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위협하는 말도 안 되는 조치입니다. 더구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어긋납니다. 일본이 네이버의 일본 관계사인 라인 야후의 네이버 측 지분 정리는 요청하면서 라인 야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고가 일어난 일본 기업한테는 솜방망이 처벌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일본에선 개인정보 유출, 분실 사고는 175건이며 유출된 개인정보 건수는 4,090만 건에 달했습니다.
개인정보가 100만 건 이상 유출된 사고만 8차례였습니다. 이쯤 되면 일본에서 개인정보는 이미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는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가 51만 건이 유출된 라인 야후에 대해서만 2차례 행정지도를 하며 주요 주주사인 네이버의 경영권 배제를 압박하고 있는 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정보통신 역사상 최대의 사고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대표 통신사업자인 엔티티닛이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이때 사용자 정보 928만 건이 유출됐는데 조사 결과 10년간 이 회사의 시스템 위탁업체이자 그룹 관계사의 한 파견 사원이 개인정보를 외부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내린 제재는 고작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는 행정지도 정도였습니다. 반면 지난 11월 드러난 라인 야후의 사고는 엔티티닛이 일본 사건에 비해 유출 기간이 약 2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유출 건수는 51만여 건으로 비교적 적은 편이었습니다. 사고 당시 큰 주목을 받지 못하던 라인의 정보 유출 사건은 일본 총무성이 이례적으로 2차례나 행정지도를 감행하면서 사건을 일부러 크게 키웠습니다. 이러니 자국 기업이었으면 그냥 넘어갈 일을 한국계 기업이라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은 네이버 라인이 잘못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지만 사실 IT 보안이나 IT 운영 기술의 허술함은 오히려 일본 기업들이 한국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도요타 자동차는 얼마 전 사이버 공격을 당하면서 일본 내 모든 공장 가동을 중단해 약 1만 3천 대의 자동차 생산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또다시 시스템 장애로 인해 일본 내 12개 공장의 가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은행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0월에는 금융사 간 결제 시스템 장애를 겪어 전국의 일본은행 11개의 이체 서비스가 중단돼 최소 140만 건의 거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백업 조치를 통해 처리한 거래는 100만 건이 넘었습니다. 현재 일본의 정보 시스템은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 오히려 보안은 한국 기업들에게 맡기는 추세입니다. 즉 일본이 대국민 서비스 라인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역량도 갖고 있지 않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 24일 개막한 재팬 IT위크 스프링에서 한국 보안 기업들의 기술력이 돋보였습니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를 비롯해 7개의 한국 보안 기업은 23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재팬 IT위크에서 한국 공동관을 통해 우리나라 보안 기술을 일본 시장에 전파했습니다. 이 중 스틸리언은 앱수트 시리즈의 일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합니다. 스틸리언은 이미 일본 SBJ은행, UI은행 등의 솔루션을 공급한 바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모바일을 조개껍질처럼 단단히 지켜준다는 뜻의 모비쉘로 이름을 바꿔 공략할 예정입니다. 펜타시큐리티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보안 플랫폼 클라우드 브릭과 데이터 암호화 플랫폼 디아모를 선보였는데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 데이터 유실 우려가 큰 일본에서는 클라우드 보안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고 있어 유명한 분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또 보안기업 알랩은 11년 만에 다시 재팬 IT위크에 참가했습니다. 현재 트렌드 마이크로가 장악하고 있는 백신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고 운영기술 보안 솔루션 알랩 EPS와 세레브로 XTD도 현지화를 통해 외연을 넓힐 계획입니다. 일본 시장은 지리적 특성 등으로 인해 클라우드 전환과 원격 근무 수요가 많습니다. 지진으로 데이터 센터 유실 우려가 있어 클라우드를 더 많이 사용하고 국토 끝과 끝이 먼 데다 비싼 교통비 때문에 재택이나 원격 근무가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 보안 기업들은 웹브라우저 보안이나 클라우드 인프라 관리 등 관련 보안 솔루션으로 신규 시장을 적극 공략할 예정입니다. 이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유럽연합도 자국 플랫폼 기업을 보호하는 법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나온다면 치열해지는 디지털 경쟁 속에 한국도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을 정비하면서 적극적인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